요즘은 휴대전화 없이 한시도 생활할 수 없는 시대죠. 전화, 문자는 기본이고 인터넷 검색으로 다양한 정보도 얻게 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바꾸시나요? 아무래도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대리점에서 바꾸실 거예요. 일단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많아서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거예요 라는 말에 안심하게 되고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술술 말하게 되면서 엄청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낭패를 본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 무섭다는 생각과 걱정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대리점을 방문한다면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정보를 알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평생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을 10여 분의 귀 기울임으로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중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대리점에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통화는 물론이고 은행 업무, 쇼핑, 교통, 심지어 건강관리까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 또는 수리를 맡길 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답니다. 복지관의 김옥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인 김 씨는 얼마 전 새 휴대폰을 구입하러 대리점에 갔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준다며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고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넸죠. 게다가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 씨의 통장에서 1,200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 그 대리점 직원이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였죠.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은 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10가지.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신분증 원본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명의 변경을 할 때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지만 직원이 신분증을 손에 들고 자리를 비우거나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들거나 또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신분증은 직원의 눈앞에서 확인만 시키고 필요하다면 복사본 한 장만 제공하되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인증서와 금융정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휴대폰 대리점에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직원이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휴대폰 개통이나 서비스 변경에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휴대폰 비밀번호입니다. 새 휴대폰을 설정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이전할 때 직원이 편하게 해드린다며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이전이 필요하다면 직원 앞에서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와 개인 사진입니다.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기기를 바꾸실 때 금융 관련 문자, 개인적인 사진은 타인에게 노출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입니다. 대리점 또는 전화로 휴대폰 구매를 권유할 때 여러 부가 서비스나 보험 상품을 제안합니다. 이건 무료예요 라고 하거나 나중에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매달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번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3개월 동안 모르고 매달 12,000원씩 출금된 적이 있어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는 연락처와 메시지 접근 권한입니다.
새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직원이 여러분의 연락처나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옆에서 지켜보시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어떤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불필요한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훔쳐가게 됩니다. 제 옆집의 김근식 씨는 새 휴대폰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모르는 앱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이었다고 해요. 7번째로는 원격 조종 앱 설치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원격으로 도와드릴게요라며 대리점 직원이 원격 접속 앱을 설치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앱을 설치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앱은 절대로 설치하지 마세요. 8번째는 통신사 약정과 위약금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직원들은 종종 이 요금제가 가장 저렴해요. 또는 이렇게 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할인에는 대부분 장기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높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약정 기간과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 동생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3년 약정을 했는데 1년 후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냈습니다. 9번째로 명의도용과 대출 사기입니다. 가끔 대리점에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며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자라거나 또는 보증금만 내면 휴대폰을 공짜로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안은 모두 불법이며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0번째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동의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종종 그냥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라며 모든 항목에 동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광고 전화와 스팸 문자에 시달리게 될 수 있어요. 필수 항목은 동의를 꼭 해야 하지만 선택 항목은 거부하셔도 휴대폰 개통이나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알려주거나 제공하면 안 되는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방문하세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정보에 더 민감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번째로 대리점 방문 전에 어떤 서비스를 꼭 신청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면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기기만 바꾸려고 한다. 또는 월 3만 원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하고 싶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두면 불필요한 제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정 기간, 월 납부 요금과 내가 신청한 부가 서비스 내용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천천히 읽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의심스러운 요구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즉시 거절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오늘만 특별 할인,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로 서두르게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신청서 사본은 반드시 받아두시고 중요한 설명은 메모를 해두거나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녹음하기 전에 제가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6번째로 대리점을 나온 뒤 휴대폰 설정과 요금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내가 선택한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7번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먼저 경찰서에 빠르게 신고하고 은행에도 알리세요.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정기적으로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매달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을 꼼꼼히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 서비스나 이상한 요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사 앱을 통해 쉽게 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9번째로 통신사의 공식 앱이나 상담센터를 활용하세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요금제 변경, 부가 서비스 해지 등 많은 서비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디지털 교육 시간에 통신사의 앱 사용법도 배울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통신사 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통신 사기가 늘고 있어 이런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이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이순자 씨는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판매원의 권유로 프리미엄 요금제와 여러 부가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어르신께 특별히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에 넘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월 9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내게 되었고 실제로는 월 3만 원 요금제로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나중에 손녀의 도움으로 요금제를 변경했지만 이미 6개월 동안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한 후였습니다. 부산의 73세 김영호 씨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김 씨는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대출까지 이루어져 총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전의 71세 박명자 씨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직원은 월 5천 원만 내면 휴대폰이 망가져도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휴대폰을 떨어뜨려 화면이 깨지면 자연 파손만 보상되고 충격에 의한 파손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리비 2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죠.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광주의 70세 최병철 씨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기존 휴대폰에 있던 사진과 연락처를 새 휴대폰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최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작업한 후 돌려주었는데 몇 주 후 최 씨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을 알게 됐고 조사 결과 그 직원이 최 씨의 사진을 몰래 복사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직원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최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처럼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피해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노년층은 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좋은 정보.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약정입니다. 약정이란 일정 기간 동안 통신사를 이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통 1년, 2년, 3년 단위가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길수록 요금 할인은 커지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입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기기값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기기를 자주 바꾸는 분들이 유리한 반면 선택약정 할인은 매월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유심이라는 용어입니다. 유심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으로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통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새 휴대전화로 바꿀 때 유심 비용을 따로 요구한다면 기존 유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번호 이동입니다. 이는 기존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 이동 시에는 신분증과 기존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해지와 일시정지의 차이입니다. 해지는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어도 불필요한 서비스나 비용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휴대폰 구매 방법. 다음으로는 현명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가격 비교를 꼭 해보세요. 똑같은 기기라도 대리점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일반 대리점과 인터넷 판매점의 가격 차이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달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신사 앱에서 매달 데이터 사용량을 미리 확인하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고폰도 고려해보세요. 통화, 문자, 인터넷 검색 등 간단한 사용 위주라면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넷째, 알뜰폰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 저렴하게 제공하는 통신사로 기본적인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요금은 30에서 50%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다섯째, 가족 결합 할인 혜택을 활용하세요. 가족들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부터 휴대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흐름에서 뒤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젊은 세대보다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사용이 무서웠죠. 잘못 눌러서 고장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조금씩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 지금은 자녀들도 깜짝 놀랄 만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아이들 얼굴을 보는 등 스마트폰 덕분에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는 QR코드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지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현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친절함에 속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